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웹스 스토리즈 수학수다방 그 6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요. 오늘 기운이 없어 보여요. 날이 굳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예. 자,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네. 중학교육어 과정의 기하학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우! 그럼 오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네. 다시 이제 예전에 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들 좀 돌아가서 계산인가요? 그렇지요. 좌절인가요?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자연분의 자연수. 그렇죠. 와. 그게 이제 양의 유리수만 이야기하는 아, 것이고 그래요? 그런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리수까지 같잖아요. 그렇죠. 네. A, B가 모두 무슨 수? 정수. 정수이고 특히 A가 0이 아닐 때. 아닐 때 A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때 무리수 끝나고 이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수들을 음.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죠? 유리수. 유리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수분의 정수. 정수꼴인데 분모가 0이어선 안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유리수의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고 사실은 그 이전까지 이런 꼴의 표현들을 또 뭐라고도 불렀냐 하면 분수라고도 불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놈을 분모, 분자. 예, 위에 있는 아이를 분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분수꼴의 표현만 가지고 유리수들을 인류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거의 한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정도. 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인들이 썼던 분수 네. 뭐 이렇게 쓰면 3분의 1이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네.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비례식으로 네. 분수꼴을 표현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1의 꼴이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도 아라비아식 기술법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분수꼴 표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뭐 10세기, 11세기, 12세기 뭐 요 무렵부터인 것 같아요. 물론 인도인들은 예전부터 이런 표현들을 썼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쯤이죠.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런 인도식 기술법이 가진 위치적 기술법이 가진 장점들을 네.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게 됐던 거죠. 근데 17세기에 데카르트의 친구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데카르트하고 뭐 얼마나 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분이 유지가 되었었던 시몬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처음 듣는. 처음 수학자 들을 이름이요? 거예요. 수학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 시몬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분수꼴로 표현된 유리수 때문에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오.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근데 약간 재밌어요. 예.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네. 나라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조국이 독립전쟁을 하는 시기에 그 독립군의 군자금을 관리하던 회계사예요. 아, 회계사예요. 예. 수학자가 아니었구나. 예. 근데 군자금을 관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독립군이 돈이 많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상태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관처럼 이제 빌려오는 거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자, 빌려온 돈에 대해서 뭘 지급해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하죠. 그렇죠. 이자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라는 것은 이자율 곱하기 원금으로서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빌린 돈. 네. 빌린 돈에다가 내가 얼마만큼씩 이자 비율로 이자를 줄게 라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쵸.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몇 프로 뭐 이런 게. 예, 지금은 백분율로 많이 쓰죠. 음. 그래서 뭐 4%, 5%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0분의 4 이게 이제 지금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4%면.
근데 이때 당시엔 이자율이 100분의 1 표현도 없었고요. 그렇겠죠. 예. 이자율이 어떤 꼴이었냐면 뭐 17분의 1, 뭐 19분의 1, 뭐 이런 분모가 소수인 이런 단위분수꼴로 이자율들을 보통 많이 책정을 했었대요. 복잡하다. 그쵸. 그러면 다 갖고 온 돈을 나눈 거야 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쪽 단위와 우리랑 다르겠지만 음. 100만 원을 빌려와서 17분의 1의 이자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17을 안 나눠진단 말이죠. 100만 원이. 다 떨어지지 않는. 예,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짜투리들이 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눗셈에서 소위 나머지라고 이야기했던 예. 것들,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나눠야 돼요. 되나?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간 다음에는 그 짜투리를 또 몇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정산을 해서 정산을 다시 해줘야죠. 다시 계산을 해야 그렇죠. 되는 왜냐하면 거. 야 이만큼이 짜투리인데 이거 버리자 하면 돈 빌려준 책에서 미친 거 미쳤냐 이럴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걸 올려줄 돈적인 여유도 우리한테 그렇죠. 없을 테니까 내주는 그러면 사람도 아깝죠. 그렇죠. 그러니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지급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더 그지 같은 건 뭐냐 하면 돈을 빌려오는 데마다 이자율이 다 달라. 예, 다 달라요. 그러면 복잡하네. 이런 애들 가지고 이자 계산하고 약분하고 통분하고 하는 이런 계산의 과정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복잡한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성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충분히 그럴 만해요. 예,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이자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자율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도하게 됐던 게 그 이전까지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을 했던 것을 네. 소수점을 이용해서 0. 얼마 얼마 같이 작은 수들을 좀 표현해 보자. 이때 이 소수는 작은이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프라임 넘버 원소 소자를 쓰는 소자가 아니라 작은. 예, 작을 소자를 쓰는 소자예요. 그래서 작은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17세기 무렵부터 인류는 소수꼴의 표현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쓰기 가능해졌군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제 2분의 1을 소수로 바꿔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죠. 1 나누기 2. 그렇죠. 그럼 안 나눠지니까 0. 예, 정수 부분은 0일 거야라고 보는 거고 그러고 10을 붙여보니까 2, 5, 10 딱 10 떨어지네요. 해서 나머지 0이 되니까 2분의 1은 0.5와 같아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법에서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도 사실은 자릿수에 의거한 표현이구나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건데 여기를 왜 계속 10으로 붙여나가냐 하면 우리가 몇 진법을 쓰니까 십진법. 십진법을 쓰니까 계속 0씩 붙여나가는 거고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이것은 1의 자리 거꾸로. 예, 정수 부분 자리이고 이것은 밑으로 한 칸 갔기 때문에 10분의 1의 자리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0.5라는 저 수는 10분의 1의 자리가 5개가 있는 거니까 10분의 5하고 어떤 거예요? 같죠. 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약분하고 나면 5 곱하기 2가 10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결국에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소수꼴 표현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소수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유리수가 가지는 특징이 또 하나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리수를 소수의 꼴로 표현해 보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유한소수가 되거나 유한소수라는 것은 이 경우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몇 번째가 됐건 언젠가 끝이 나는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하고 혹은 무한소수가 되던가 예를 들면 3분의 1 1, 5, 3 이렇게 막 가는 건가요? 그렇죠. 3분의 1 같은 경우는 1 나누기 3이잖아요. 네. 0.33은 9 하나 또 33은 계속 가네요. 9 또 하나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가는 무한소수의 꼴도 있다라는 거죠. 끝이 없는. 근데 이러한 무한소수 중에서도 유리수는 항상 순환소수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같은.
일정한 값이 계속 반복되는. 반복해서. 예. 네. 다른 꼴의 소수는 유리수에서 만들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아, 음, 왜 이럴까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값이 나머지가 그러니까 되는 수. 그쵸. 떨어지지 않으면 무한소수가 되는 건 분명한데 이 네. 경우처럼. 근데 왜 불규칙적으로 나오지 않고 언젠가는 계속 다시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음, 꼴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뭐 6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1 나누기 6이니까 0.61은 6. 4가 남겠죠. 네. 6, 5, 30, 6, 6에 36. 또 4가 남겠죠. 네. 그럼 6, 6에 또 36. 그러니까 1이라는 놈이 하나 나온 다음부터 다시 6, 6, 6, 6이 반복되는. 음, 그래서 보통 이러한 소수를 0.3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줘요. 똑같은 예, 3이 계속 반복된다. 반복된다. 요런 꼴 같은 경우는 0.16에 여기만 반복돼.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0.13 땡땡이 있으면 13, 13, 13 그렇죠. 나가는 거죠. 0.13, 13, 13이 하나 반복되는 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네. 왜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환소수이거나 하지 다른 꼴은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계산 들어오니까 다시 피곤해졌어요. 자, 왜 안 될까? 일단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십진법이기 때문에 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는 10분의 1의 자리이고 두 번째 자리는 100분의 1의 자리이고 세 번째 자리는 1000분의 1의 자리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0.345라고 써 있는 것은 사실은 가장 쉽게 분수로 바꾸게 되면 1000분의 345를 의미해요. 네. 이와 같은 아이들이 유한소수가 되는 건데 보면 특징 알겠어요? 분모가 항상 10의 거듭제곱이어야 해요. 거듭제곱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유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분자분모에 5를 곱해주면 10분의 5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10분의 1의 자리가 5개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랑 똑같다? 0.5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일 때에만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10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5라는 두 개의 소인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2분의 1 같이 분모가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5라는 소인수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줌으로써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네. 근데 3분의 1 같은 아이는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를 어떻게 곱해도 이것이 10의 거듭제곱으로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3이라는 소인수는 10의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한수가 되는 조건은 간단해요.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니까 사실 정수, 즉 자연수가 가진 특징들을 유리수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연수의 성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유한소수다. 유한소수가 된다. 그럼 그 이외의 경우에는 왜 항상 순환하는 꼴밖에 안 나오냐? 전혀 안 나와요. 0.13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원주율 값 같은 경우는 근사값이 3.14, 15, 92, 65, 순환 35, 안 되잖아. 89, 79, 32, 38, 46, 26, 43, 38, 3, 여기까지 2, 오셨어요? 7, 9, 50, 188, 419, 7169, 339, 뭐 37510 이런 근사값을 가지는데 여기는 공통적인 순환이 그렇죠. 안 되는데요? 순환 마디가 없어요. 아까 뭐 0.3333 했을 때 요 3 자체를 순환 마디라고도 불러요. 0.121 반복되면 요 12를 순환 마디라고 부르죠. 네. 근데 얘는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꼴이 나오질 전혀 안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파의 값은 유리수가 아니구나. 예,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유리수가 아닌 놈은 순환소수가 될 수
없죠. 없어요. 순환수소가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유리수만 그래요. 유리수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짓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유한소수이거나 순환소수일 수밖에 없는가? 유리수는 순환소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궁금하긴 한데 계산은 역시 약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